안녕하세요. 축진먹입니다. 또 샤워는 아니지만 집에서 좀 멍 때리다가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더라고요. 맨유 선발이 그동안 보면은 부상을 제외하고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요. 캐릭 부임하고 나서. 그래서 이 맨유 선발 거의 계속 고정적으로 가는 게 괜찮을지 여러 방면에서 한번 다뤄보는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특히 오늘 세주코가 또 득점을 하면서 세주코를 보니까 더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, 일단은 캐릭이 부임 이후에 5승 1무 진짜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.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 경기력은 초반에 어떤 파격적일 때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경기력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초반에 엄청나게 강력한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다,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러면 또 선발 바꿔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, 장단점,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캐릭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 거예요. 맨 처음 캐릭이 부임했을 때 그때의 선발 라인업입니다. 저는 캐릭이 부임하고 나서 3백은 안 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, 은베모를 톱으로 쓸 거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는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, 어쨌든. 그리고 도르구와 루크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또 도르구, 루크쇼를 같이 쓰는 그런 선발 라인업을 가져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선했다. 그리고 좀 충격적인 선발 라인업,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은베모 원톱이라는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보여줬는데, 사실 은베모가 뭐 최전방 공격수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. 네, 브렌트포드 때도 투톱 중에 한 자리 해가지고 그때 뭐 샤데랑 투톱을 하기도 하고 아이반 톤이랑 투톱을 하기도 하고 윗사랑 투톱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투톱 할 때도 있었지만, 이렇게 포백에서 단독 원톱, 이거는 저는 조금 신선하다고 느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이 은베모를 그렇게 기용해 보다 보니까 또 골 결정력, 그리고 카운터 상황을 많이 경험해봤던 선수다 보니까 너무 잘했던 거죠. 특히나 맨시티전에서 은베모가 마무리한 그런 득점 같은 경우에는 은베모의 장점을 정말 잘 볼 수 있었던 그런 득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애초에 맨유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브렌트포드 때 역습 상황에서 득점을 잘 했기 때문에, 성과를 냈기 때문에 맨유에 올 수 있었던 거고요. 그 다음 마이누를 이제 창고에서 다시 끄집어 왔어요.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카세미로라는 좋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뭐 아모림 때 백스리의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는 공격적인 역할도 있어야 되고 커버 범위도 넓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았는데, 사실 카세미로가 축구력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. 근데 마이누를 선발 복귀시키면서 카세미루에게 어떤 쏠리는 그런 부하를 같이 좀 완화를 시켜주고, 게다가 공격형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애초에 좀 많이 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카세미루가 본인의 어떤 축구력을 제대로 뽐낼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줬다. 그리고 이제 도르구를 윙어로 기용한 것도 역시 아이디어가 좋았죠.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위아래 완전히 기차처럼 왔다 갔다 하고, 그리고 또 득점력도 꽤 보여줬고, 그리고 수비 시에는 루크쇼와 함께 약간 뭐 더블 풀백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캐릭의 첫 선발 라인업 상당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쿠냐, 세슈코 이런 선수들도 벤치에 있기에는 또 빅네임들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을 일단 벤치에 놓은 것도 나름 파격적이라면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었죠. 근데 현재 라인업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.
근데 이 변화가 사실 캐릭이 고의로 변화를 준 거냐? 저는 약간 반강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리산드로의 부상이 아니었다면 저는 맥과이어 리산드로 그대로 갔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요로가 나오는 거와 또 모르겠습니다. 쿠냐는 지금쯤이면 기용될 수 있으려나? 하지만 도루구가 부상 당하기 바로 직전 경기, 그러니까 아스날전에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도루구 그 퍼포먼스 유지하면 저는 지금도 계속 선발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러면 이제 현재 라인업이 사실 초반에 들고 나왔던 그런 플랜 A에서 부상을 당한 선수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. 이제 6경기 했는데 기간으로 치면은 한 달 반? 에서 2달 정도의 사이 기간이라서 기간으로 치면 꽤 지난 시간인데도 비슷한 라인업이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맨유가 지금까지 만났던 팀들이 강팀도 많고 맨유 대비 체급이 낮은 팀도 많은데 이 상대와 상관없이 카운터 상황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려고 이런 라인업을 가져왔나?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기 앞쪽에 있는 3미들의 유기적인 스위칭, 뭐 마이누, 카세미루, 브루노, 뭐 이 선수들이 자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위치가 살짝 바뀌기도 하고, 그런 부분들이 또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중원에 변화를 줘야 된다,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의 특징이라고 보면 달로나 루크쇼 중에 하나를 올리면서 변형 백스리를 구성을 하는 게 지금 모델이라고 보면, 그동안은 루크쇼를 많이 올렸었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빠지니까 왼쪽에 왼발 스토퍼를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루크쇼부터 루크쇼, 맥과이어, 요로 이렇게 놔야 정발이 딱 맞춰지는 백스리가 되잖아요. 그래서 달로를 에버튼전에서는 올렸었나?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그 정발을 맞추기 위해서. 내지는 또 에버튼전 때 보니까 생각보다 루크쇼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리가 길어지면 그 부분에서 또 집중력에 손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바꿨나?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현재 라인업의 특징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맨유가 그동안 캐릭 아래서 6경기 했죠. 그 6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왔어요. 일단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경기까지 1, 2, 3경기 선발 라인업을 체크해 왔는데 시티, 아스날 2경기는 선발 라인업이 동일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경기 풀럼전은 도루구의 부상으로 인해서 쿠냐가 선발 출전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땐 도루구 부상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아스날전에 너무 잘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아스날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도루구가 같이 잘하는 애 괜히 빼는 거는 모험 아닐까? 라는 생각으로 저는 도루구 또 넣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뭐 캐릭볼에서 원하는 그런 윙어 느낌으로 스타일이 좀 맞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근데 결국 풀럼전에 쿠냐가 대신 들어왔는데 또 쿠냐가 득점을 해주긴 했죠. 그날 카세미루의 노룩 패스 받아서 되게 어려운 득점 했는데, 그러면서 이 지금 세 번째 경기에서는 쿠냐, 은베모가 좀 스위칭하면서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. 자리를 바꿔가면서. 근데 이제 여기서 느꼈던 건 저는 은베모가 왼쪽 윙어에서는 조금 또 죽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어쨌든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경기에서도 거의 같은 기조, 하지만 약간 반강제적인 상황으로 쿠냐로 바뀌었다. 그 다음 이제 4, 5, 6경기를 보자면 4경기, 5경기는 또 선발 라인업이 동일했습니다. 근데 이 4, 5경기 선발 라인업은 3경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사실상 3, 4, 5는 또 선발을 그대로 갔습니다. 토트넘 2대0 승, 웨스트햄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, 사실 토트넘전은 뭐 맨유도 잘하긴 했지만 토트넘의 자멸이 있었죠. 로메로의 태클로 인해서. 그리고 웨스트햄전은 단단한 수비와 역습 한 번으로 당했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번에 리산마의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서 해븐 대신에 요로를 기용했죠. 그러면서 정발 맞춘 센터백이 또 구성이 됐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유가 변형 백스리를 쓰는데, 그러면서 쇼, 맥과이어, 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로를 오른쪽 스토퍼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에버튼전에서는 쇼의 리커버리 걱정이 좀 줄어들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6번째까지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는 큰 틀이 계속 똑같이 간다. 맨유가 노리는 것들이 은베모의 골 결정력,
내지는 한 번의 카운터 이런 것들을 좀 노리는 것 같고, 지금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는 세슈코를 쓰지 않으면서 쿠냐, 브루노, 아마드, 은베모, 저는 서로 연계도 좋고 공도 잘 차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세슈코의 신체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활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공 잘 차는 선수들과 카운터에 특화된 선수들로 한번 승부를 봐보겠다,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고정 라인업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고정 라인업의 장단점이 뭘까 해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. 첫 번째, 이제 고정 라인업의 장점은 선수들의 합이 잘 맞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선수들과 같은 위치에서 뛰다 보니까 점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. 아,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겠네? 그럼 난 저기로 패스를 주면 되겠네? 지금 타이밍에는 얘가 뒷공간 뛰던데? 이런 느낌? 그래서 더 판단이 빨라지고 서로 호흡이 맞게 되면, 아, 얘는 보면은 발밑에 주는 게 아니라 좀 앞쪽에다가 주는 걸 선호하는구나. 내지는 주발에다 갖다 주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. 주발 아니어도 타이밍이 더 빠른 걸 좋아하는구나. 뭐 이런 것들을 뛰면서 알게 되거든요. 그래서 선수들의 합이 잘 맞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게임 플랜 짜기 쉽죠. 그리고 지금 라인업으로 데이터가 많아요. 맨유가 아스날, 시티 같은 강팀이랑 싸울 때, 또 웨스트햄 같은 수비를 주로 하고 역습을 하는 팀과 싸울 때, 내지는 에버튼 같은 경합을 주무기로 하는 팀과 싸울 때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데이터가 또 쌓이기 시작하죠.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서브 선수들이 성장하거나 경기 감각 올리는 게 어려워요. 이것은 결국에는 교체 시 효과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. 만약에 계속해서 똑같은 라인업으로 가면 이제 서브 선수들은 계속 벤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실전의 어떤 경기 감각이 선발 선수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또 길어지다 보면 사실 그 선수들이 교체로 나왔을 때도 적절한 활약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고, 또 서브 선수들 중에 맨유 어린 선수들이 있어요. 요로나 헤븐 같은 선수들. 그 선수들도 좀 어릴 때 경기를 뛰면서 어떤 경험을 누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을 좀 성장시키기는 어려운 고정 라인업이다.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걱정거리는 이거죠. 상대가 전술을 파악하기 쉬워진다. 계속해서 비슷한 라인업으로 나오다 보면 그 라인업에서 나오는 어떤 약점들을 당연히 상대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분석을 하고 감독들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할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. 그리고 부상의 가능성도 늘어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의견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. 변화파와 유지파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저 일단은 지금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선발 라인업 변화해야 된다, 유지해야 된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저는 요 말 되게 인상 깊네요. 임시감독에게 부여할 임무로 보기 어려울 듯. 또 단기 성적이 핵심인데 굳이 바꿀 필요 있느냐. 저는 저 말들이 또 인상 깊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변화파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변화파는 이젠 바꿔야 된다. 이런 의견들을 주실 것 같아요. 6경기 동안 비슷하게 갔으면 그걸 좀 바꿔야지. 이제 맨유 사실 시티 아스날만큼 경기력 안 나오긴 하잖아. 그리고 뭐 캐릭을 장기로 볼 거라면 캐릭도 여기서 어떻게 또 다양한 라인업을 쓰는지 좀 보고 싶은데, 만약에 이거 지금 라인업 안 바꾸면 우리가 캐릭의 실력을 확실히 확인할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요로, 헤븐 같은 선수들은 언제 성장시킬 거야?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, 서브들 경기 감각 안 올라오면 중요할 때 쓰기 어렵다,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유지파는 좋은데 왜 바꿔?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말고 하던 거 하는 게 낫지 않아? 지면 바꾸는 거면 몰라도 일단은 그대로 가야지. 그리고 비슷한 라인업으로 가야 합이 잘 맞는 건데 뭘 모르네,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, 어쨌든 지금 선수들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감각이 되게 높은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축구에서 중요한 건 감각 아니야? 그 감각이 좋은데 골 계속 넣는 애를 투입시키듯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굳이? 그리고 마지막은 바꿔도 누굴 바꿀 거야? 딱히 바꿀 선수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또 유지파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,
내지는 이 영상의 주제를 떠올리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. 세주코가 반삭하고 골 넣고 저렇게 울부짖는 장면을 보고 뭔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나와서 이렇게 골을 넣었다? 그러면은 선발 안 시켜주면 좀 삐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주코한테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. 어쨌든 세주코의 기록을 한번 봤는데 풀럼전 16분 뛰고 한 골, 레전드 극장골이었죠. 웨스트햄전도 극장골이었는데 정말 어려운 골 넣었어요. 저는 난이도로 따지면 웨스트햄전이 제일 어려웠다. 그건 진짜 어떻게 넣었지?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전 득점. 이거는 저는 그 스프린트 할 때 좀 멋있더라고요. 옆에 이제 같이 따라가는 선수가 타코스키인데 사실 세슈코가 키 크고 속도가 있다 보니까 이 보폭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나중 가니까 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. 이게 그거 아시죠, 여러분? 은배모가 공을 예쁘게 주고 싶어도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그 각을 못 만든다니까요. 근데 세슈코가 그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줬어요. 빨리 뛰면서. 만약에 세슈코가 아니라 거북이였다고 치면 은배모가 세슈코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? 그 전에 수비 붙어가지고 은배모 막 잡아 끌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세슈코가 그나마 빨리 뛰어왔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었다. 은배모가. 그래서 딱 그거에 맞춰서 정석적인 슈팅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최근 4경기 평균으로 딱 따지면 21분당 한 골이에요. 진짜 미친 페이스. 그리고 이제 세슈코한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골 감각 올라왔을 때 제대로 뽑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어제 에버튼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맨유가 모든 경기 주도하면서 짧게 갈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한테 압박당할 때 그걸 좀 탈출구처럼 풀기 위해서 한 번에 전방에 롱볼 때려서 받아줄 선수가 좀 필요하고 세슈코 같이 키 크고 피지컬 되는 선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어제는 사실 에버튼의 박스 근처로 전진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. 그랬을 때는 뭐 박스까지 가지 않고 크로스를 올려도 받아줄 자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면 이 세슈코라는 선수가 선발에 뛰더라도 또 나름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세슈코를 선발로 한번 기용해보면 어떨까? 사실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 세슈코의 인터뷰를 찾아봤어요. 확실히 소인배 축직먹과는 다르더라고요. 세슈코 인터뷰. 경기에 투입될 때마다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.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. 5분이든 90분이든 중요하지 않다. 중요한 건 내가 언제든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. 이겁니다. 저는 어떤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일 때 언제가 멋있어 보이냐면 프로다울 때가 멋있어 보여요. 어쨌든 이 선수들도 돈을 받고 뛰는 선수들이잖아요. 내가 돈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프로페셔널하게 내지는 이거에 대한 대가를 나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저는 축구에 대한 태도가 좋은 선수들이 정말 멋있더라고요. 이거는 뭐 축구라는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죠. 근데 이 세슈코의 이런 인터뷰가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고 저는 제가 감독이라면 세슈코가 이렇게 인터뷰한 거 봤어요. 저는 무조건 선발 박습니다. 내가 캐릭이면 만약에 저는 충분히 선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면은 이 자식이 이러는데 이 인터뷰 보면 그래 너 선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슈코가 그걸 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학연지연은 아니고 인터뷰연이죠. 죄송합니다. 자,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결론은 없죠. 어떤 열려있는 주제다 보니까 양쪽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문제였고 찍머가 너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네 생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세슈코 다음 경기 선발 투입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. 제가 알기로는 팰리스전 홈 경기인데 그때는 저는 한번 지금 이 정도 골감각 가지고 있는 선수 해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. 팰리스가 흐름이 엄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. 그러면 이제 뭐 쿠냐, 은배모, 아마드 중에 하나를 선발에서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. 저는 은배모가 톱이나 왼쪽 윙어 자리에서
뭔가 가장 최적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. 오른쪽 윙에서 그래도 제일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는 아마드 한번 쉬고 은베모 쿠냐 세슈코 요 느낌으로 한번 가봐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머지는 유지하되 공격진은 한번 그렇게 바꿔보는 게 어떨까. 모르는 거잖아요. 또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캐릭이라는 남자에 대해 또 말씀을 드려보면 캐릭은 교체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임시감독이라는 특성상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캐릭은 그 부분은 아직도 잘하고 있다. 그리고 사실 최고의 동기부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승리입니다. 뭐 감독이 동기부여를 시키고 뭐 해도 이기잖아요? 그럼 본인들이 신나서 한다니까요. 눈빛도 달라지고.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 맨유는 아주 좋다. 그리고 이제 캐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맨유는 이번 시즌 여기까지 온 이상 챔스 무조건 가야 된다. 저는 그래도 스쿼드의 규모가 리그 하나 돌리기에는 좀 크다고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 비대한 스쿼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못 가면 정리가 당연히 불가피하잖아요. 그럼 또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선수단의 뎁스도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지금 사이즈 클 때 유럽 대항전 가놓고 그 사이즈에서 이제 퀄리티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겠죠. 어쨌든 그래서 이 캐릭의 임무가 무겁지만 또 반드시 해내야 되는 과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모르겠어요. 임시감독으로서 보다 잘할 수 있나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5승 1무는 압도적이에요. 캐릭보다 잘하는 방법은 다 이기는 것밖에 없잖아. 그러니까 캐릭이 지금 최상의 경우의 수 바로 아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보다 잘할 수 없다. 근데 저는 캐릭이 만약에 정식 감독이 될 건지 이거를 보려고 한다면 사실 저는 맨유는 결국 더 위를 보는 팀이잖아요. 더 위를 보는 팀은 결국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 상대를 깰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캐릭이 지금까지 보여줬을 때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는 사실 뭐 어떤 맞불, 상대방도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빠른 카운터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어제 경기라든지 웨스트햄전이라든지 풀럼전이라든지 어떤 스타일의 상대라도 일정 부분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. 그래야 정식 감독으로서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만약에 캐릭이 다음 시즌에도 간다. 그러면 유럽대항전 병행이겠죠. 유럽대항전 병행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전을 계속해서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부상이 터질 확률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능력들이 많이 필요하고요. 대표적인 감독들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포스테코글루라든지 에디아우 같은 감독들이 뭔가 병행할 때 조금 퍼포먼스가 아쉬워지는 그런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캐릭도 이 병행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올지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캐릭 본인도 정식 감독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잘하는 거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 또 다른 모습도 한번 보여주면 더 이제 보드진한테 어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맨유 선발 라인업 이대로 괜찮은가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. 또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